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촌촌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질 퍼뮤테이션 2. 서로 다른 7개에서 2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순열 이론 공부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7가지,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6가지, 이렇게 2개의 자리에다가 7개가 있으니까 가지수, 그 다음에 하나 줄여서 6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 정답 42 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8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은 2, 9, 18에 2, 5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럼 2제곱에 3제곱에 5 이렇게 처리해서 소인수분해 될 텐데 지수들이 나오면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3, 3, 2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이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 9, 18, 18개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소인수분해하고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곱하기 한 결과가 약수의 개수다. 약수의 개수 구해가는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학습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다는데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좀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 공통에 x 마이너스 쳐주면 되겠고요. 곱하기 여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럼 x 플러스 3 하나 소거되고 x 마이너스 2 하나 소거가 되게 되면 x-3, x-2 분모에 남고 분자에는 2가 좀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정답 3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가는 내용이니까 조금만 제가 당황하지 않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항상 양이 되어야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3-x도 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실수가 될 수 있는 조건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정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6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3-2에 마이너스 2 해서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6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루트 안 값이 항상 0보다 큰 부분들, 이 0보다 좀 작아야 되면 이제 허수가 돼가는 거니까 실수가 될 조건들 좀 생각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진 두 함수에서 대해서 두 함수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숫자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좀 똑같이 나오면 되겠죠. 우선 0을 좀 대입해주면 1 이렇게 처리되겠고 0을 대입해주면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은 가볍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해주면 5 이렇게 처리되겠고 2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가 1이었죠.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에 그럼 A 값은 2에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곱하기 해주면 결과는 2입니다라고 어찌 생각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가 같아야 될 때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 같은 원소 대입해주면 결과가 좀 같게 나오면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항목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시한 과제에 대한 댓글 내용으로 옳은 학생만을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한 참여 명제를 좀 하나씩 댓글에 달아달라 이런 얘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이 나오는 경우는 2, 4, 6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롱은 좀 맞습니다라고 되면 되겠고요. 코보이 법칙은 두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거죠. 잇따라 일어난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수용도로는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나뭇가지 모양이죠.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 그러면 아롱다롱 3번이 정답이 돼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따 연속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고비 법칙이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1호선 전철 노선도의 일부가 좀 나타나 있습니다. 성균관대역에서 오산역까지 8개 역 중 한 역에서 좀 승차하고 다른 역에서 하차하려고 합니다. 승하차할 수 있는 경우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승차할 수 있는 역이 8가지가 되겠고 그럼 하차는 다른 역에서 하차하니까 7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7, 8이 56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순열 문제가 된 거죠. 두 개의 역을 좀 선택해서 승차역, 하차역 이렇게 좀 결정해가는 근데 굳이 이렇게 공식 형태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역에서 탈까, 어느 역에서 내릴까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십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10개 중에서 3개를 좀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그럼 뭐 10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11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는데 뭐 잘 안 되면 뭐 각각 계산해서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n-1 컨비네이션 r-1, n-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좀 합치면 n 컨비네이션 r입니다라는 이런 뭐 공식 형태를 이용하면 뭐 간단히 계산해도 되는데요. 아니면 뭐 각자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11, 10, 9, 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4, 3, 2 이렇게 좀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 4, 8 이렇게 소거가 되고 여기 좀 3 이렇게 처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33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330입니다라고 해서 가짓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식을 좀 이용해서 한 방에 이렇게 하나를 좀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각각 계산해서 더하기를 해도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맨 처음에 10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10개에서 뭐 4개 선택해서 사각형 만드는 10 컨비네이션 4 삼각형 만드는 10 컨비네이션 3 이런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부분의 x값이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작을 때 이 절대값 부분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식이 좀 바뀌죠. k 플러스 1 x 그대로 풀리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음으로 풀리게 되면 k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 이런 형태로 좀 계산이 되는데 뭐 1대1이 되려면 이 기울기 부분이 뭐 양이면 이쪽도 양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음이면 이렇게 기울기 부분들이 부호가 좀 같아야 되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k 플러스 1하고 k 마이너스 1을 좀 곱하게 해주면 결과는 양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좀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클 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다음 이제 k값이 1보다 크다 이런 형태니까 2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부분들이 좀 같아야 된다라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이론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절대값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의 복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는 뭐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가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놓고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분모 값을 0 만드는 값이 x가 2가 되죠. 이만큼 또 y로 이만큼 평이 되니까 2,2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3, 4분면 방향이죠. 1, 4분면 방향 루트 x 2, 4분면 방향 루트 마이너스 x 3, 4분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 4분면 마이너스 루트 x 요 뭐 그래프 어느 4분면 방향인지가 중요하죠.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데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6 되는 거니까 이게 음수가 되네요. 음수 그 형태로 해서 모양을 그려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역은 2보다 작다라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 되겠고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부분이 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y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x축 대칭 개념이 좀 더 표현되는 거니까 겹쳐진단 말은 이거 좀 잘못됐고요. 2,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면 아롱프롱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기를 좀 살펴보면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무리 함수는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석해 간다. 이런 사실들 기억하면서 학습해주면 좋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ABC 값을 구해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뭐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분모 0 만드는 값 x는 a분의 1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점근선 x가 되죠. 점근선 x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를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고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a분의 b인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고 점근선 y도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b 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좌표가 있죠. 0,2 x에다 0을 대입해 줬더니 x가 0을 이렇게 좀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값이 2니까요. c 값은 또 마이너스 2에서 abc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무리함수식은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 되게 되면 되겠습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좀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뭐 4분면 방향이 2, 4분면 방향이니까 2,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에서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지나는 사분면을 좀 모두 다 구해달라 그러면 2, 3, 4 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1, 4분면만 빼고 좀 다 지나는데요. 그러니까 2, 3, 4 사분면이니까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는 뭐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석해 가는 거였고, 무리함수는 이렇게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느냐,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는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접근이 좀 어느 정도는 무리 없이도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뭐 그래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x는 2, 3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고요.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없고, 합성함수에도 상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역함수 관계다 이런 사실들을 좀 이해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역함수 관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gx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fx의 점근선을 먼저 구하면 되죠. x는 분모 0 만드는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y는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좀 바뀌면 되잖아요. x는 3, y는 2 해서 gx의 점근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또 더하기 하라고 했는데요. 아이쿠. 그러면 뭐 역함수를 안 구하거든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가볍게 오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gx라는 함수를 뭐 굳이 구하지 않고요. 뭐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에 뭐 점근선만 조사해 가는 거니까 기존의 fx의 점근선을 구해서 이게 xy를 좀 바꿔놔서 gx의 점근선을 구해 간다. 역함수 관계 이렇게 그러면 뭐 점근선도 바뀌어 간다는 사실들 이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부터 12까지 잔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 숫자 중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속하는 부분들을 빼버리는 게 좋겠군요. 전체 가지수는 12개에서 3개를 좀 선택하는 거니까요. 12, 11,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 곱하기 2 곱하기 해주면 그러니까 약분해서 6이니까 2 처리되니까 뭐 22에 220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 가지수 일단 좀 구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1, 2, 3, 4에서부터 쭉 해서 12까지죠. 10, 11, 12 이렇게 처리 되는데요. 연속해서 3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쭉 가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세 숫자가 연속하는 경우는 이제 10까지 해서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2, 3, 4에서 쭉 해서 10, 11, 12 되는데 연속한 두 숫자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근데 이제 맨 처음 부분들하고 맨 마지막 부분들은 한쪽만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선택할 숫자가 이제 4부터 12까지가 되는 거니까 9가지가 되는가요? 9가지에서 이제 18가지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 여기 2라는 것은 이제 11, 12 선택했을 때 여기는 그럼 이제 9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선택하는 가지수가 또 9가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1, 2, 3, 4, 5, 그 다음에 뭐 9, 10, 11, 12 이렇게 좀 써볼까요? 근데 2, 3에서부터 나중에 10, 11까지 이렇게 선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웃한 숫자 선택 안 하고 이제 이런 나머지 숫자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8가지 경우가 되겠죠. 아니고 2, 3에서부터 선택하는 가지수가 8가지가 아니고 그때 나온 가지수가 8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9가지가 되는가요? 9가지 경우에는 전부 8가지가 나오겠습니다라고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72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80에 90에 이제 100가지가 되는가요? 그럼 이제 전체 220가지에서 100가지를 빼는 거니까 120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쿠. 은근히 이것도 좀 이게 살짝 좀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이 아닌 거죠.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세 숫자가 또 어느 숫자도 연속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에서 뭐 연속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조금 내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가 함수가 주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1대1 대응되겠고 1은 2에 대응되면 안 되고, 다음은 이건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는 fn은 이꼴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족해가는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함수식을 좀 구해서 나중에 함수값을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식에서 이제 그냥 무조건 항등함수 해주면 안 되는 그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네요. 지금 이 a라는 것은 역함수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a는 또 원래 함수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1, 2 이렇게 1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원래 함수에는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역함수 부분에서는 일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될 수 있는 것은 F2일 때 F4 2일 때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4 이런 경우 그죠? 2란 숫자는 역함수에도 있고 원래 함수에도 옆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F-1은 이꼴 마이너스 4 이런 조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실수 개수가 두 개라는 주어진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벤 다이그램 그려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4 이렇게 처리됐을 때 F2는 4, F-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대응되어야 되겠고 근데 뭐 이런 함수가 두 개니까 이미 두 개가 다 결정되죠. 1은 2에 대응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쪽 가야 되겠고 1대 1이니까 2 이렇게 엇갈려서 대응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F2 값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마이너스 4 처리하면 되겠고요. 역함수의 2는 그럼 결과가 얼마가 되죠? 1 이렇게 좀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FA가 2A라고 해서 항등함수만 처리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함수 부분들의 이 A라는 것은 역함수 부분에서 대입할 때도 그 다음에 A도 들어가는 거니까 숫자가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까지도 좀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다 해석할 때 조금 좀 신경 써가지고 해석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6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A, D, G, L, N, O 한 번씩 사용해서 문자열을 산식 배열할 때 다롱이 n번째 문자열이다. n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D로 시작하려면 먼저 A로 시작하는 5개의 문자 5개의 문자니까 5팩토리얼에서 120까지가 먼저 지나가야 되겠고요. 그럼 DA로 시작을 하겠고 DA 다음에 G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G 그 다음에 L로 가야 되는 건 G 그럼 이제 3개의 문자 나열한 부분들 3팩토리얼 부분이 더 지나가야 되겠죠. 6가지가 좀 더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DA, L로 시작하겠고 L로 시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G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G 다음에 또 뭐가 있죠? G 다음에 N이 있나요? N 이렇게 D, A, L, N 이런 부분들이 그럼 두 개씩 해서 4개의 단어가 또 지나가야 되니까 일단 뭐 130개의 단어가 좀 지나간 상태에서 그럼 이제 드디어 D, A, L 이거 아니 오거죠. 오 이렇게 좀 시작하는 단어가 좀 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자가 G하고 N이 남은 거예요. G하고 N이 남았죠. 그러면 이제 GN 그다음에 NG 이런 형태로 써야 되니까 또 두 번째 이렇게 써니까 전체는 132번째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ABCD가 아니라 알파벳이 뒤집박죽 문자가 되니까 조금 좀 헷갈리네요. 그냥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수월할 텐데, 영어에 좀 약한가 봅니다. 어쨌든 뭐 알파벳은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고, 주어진 다롱 이런 부분이 좀 나오려면 나와 있는 순서 부분들 그 전제 사전식이니까 뭐 차곡차곡 순서 좀 살펴가는 거니까 우리가 순열 공부할 때 이렇게 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연산해내는 순열 공부할 때 반드시 또 학습해야 될 중요한 문제 유형이니까요. 잊지 말고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함수 f에 대해서 주어진 표현들은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합성함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x집합은 원소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은 2에 대응되겠고 3번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된다. 어떤 규칙인지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죠. 1, 2, 3, 1, 2, 3 이렇게 처리되는데 1이 2로 대응되는데요. 3번마다 규칙이 되려면 이게 한 번 한 거고 그 다음에 2가 3 되고 2번 한 거고 그럼 3이 1 되면 이제 3번 만에 자기 자신이 1이 되는 거죠. 이게 규칙을 좀 3번마다 규칙이라는 뜻의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함수를 G라고 했는데 어이쿠 원래 함수가 3번마다 규칙이면 역함수는 3번마다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러면 G 13에 1을 하라는 얘기는 합성함수 13번 한다는 얘기는 3번마다 규칙이니까 12번 쏘아주면 되니까 한 번 해주면 되죠. 역함수. 그럼 1이 가서 역함수로 대응되는 건 3입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14번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2번을 좀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2를 한번 좀 거꾸로 대응해주면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G1 이런 형태가 되니까 또 3이 되는데요. 그렇게 처리되면 정답 6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3번마다 규칙 1은 2에 대응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럴 때 이렇게 함수 대응을 만들어가는 과정 좀 신경 쓰면 되겠고 역함수도 뭐 3번마다 규칙이다라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가는 과정 3번마다 규칙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볍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12개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인가요? 설문의 질문 답을 구하라. 에이, 이 그림 왜 그랬나요? 그냥 이제 가지수를 구하라 하면 되겠는데.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각각 인형의 개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뭐 개수를 좀 5개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수가 3개를 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뭐 3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럼 3이 2번 들어갈 수도 없네요. 3, 2 이렇게 좀 0, 0 이런 식으로 좀 선택해서 일단 인형 개수를 좀 조사해 가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1, 1, 0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3이 더 들어가는 건 없겠죠. 그럼 이제 2, 2를 최대한 많이 해주면 4에 1, 0 해주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1, 1,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일단 구성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인형이 좀 4종류가 있는데요. 4종류 인형 중에서 어떤 종류를 3개를 선택할까요? 그럼 뭐 인형 종류를 좀 4 그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인형 종류 2개 고를 인형 종류를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인형 나머지 인형 3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2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골라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개의 인형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인형 각각 하나씩 고를 건데, 뭐 이게 고르지 않는 인형이 있으니까 어떤 걸 안 고를까요?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 인형 빼버리고 나머지 인형에서 하나씩 고른다 해주면 또 역시 3가지 되는 거니까 또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인형 하나를 좀 없애버리고, 없애는 가지수 하나를 아예 선택 안 하는 거니까 선택 안 하는 인형은 없애버리고, 나머지 인형 3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를 골라서 거기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것도 3가지가 되겠고, 그럼 12가지 또 되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2개씩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4개의 인형 중에서 한 인형을 골라서 4개를 선택하면 되겠고, 나머지 인형들 다 하나씩이니까 끝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 40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형이 이제 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죠? 같은 종류 인형끼리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개수별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겠고, 과연 그럼 3개를 선택할 인형은 과연 어느 인형이냐? 인형 종류를 이렇게 선택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제가 좀 접근한 이런 방법들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a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 함수하고 이차 함수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게 되면 평행이동을 뭐 a, b만큼 평행이동해서 2, 4분면 그려가겠고, 이차 함수도 이렇게 그려간대요. a, b 뭐 이런 모양 형태로 좀 그려간다. 좀 생각해가면서 보기를 좀 봐가면 되겠습니다. 알파하고 베타 만족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 fx는 알파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fx는 뭐 베타 이런 걸 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해 주는 근이 좀 3개란 이야기는, 이게 옆에 좀 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3개란 얘기는 뭐 하나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제 3개가 되겠다. 선을 좀 2개 긋는데 결과는 근이 3개니까 뭐 이런 뜻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요게 또 이제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좀 알파 집어서 알파 나온다는 얘기는 y는 꼴 x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제 y는 꼴 x가 돼 있는데 아까 이제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좀 시작하는 점이 이제 관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좀 이런 형태랑 이차 함수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 여기를 좀 그냥 알파라고 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알파 이렇게 좀 알파 이렇게 좀 돼 있고, 하나는 좀 베타가, 잘못 그렸네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래프를 제가 이차 함수를 그려가야 되는데 이차 함수 좀 잘못 그렸네요. 이차 함수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야 되죠. 이렇게 이런 만나는 부분이 베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베타 이런 형태로 좀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럼 이제 감마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식 자체도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뭐 이런 형태가 식이 된 거고, 2차 함수식도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좀 살펴가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y는 이꼴 x 만나는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2차 함수하고 좀 만나야 되는 거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부분들하고 y는 이꼴 x. 그럼 x제곱에 2알파 플러스 1에다가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에 알파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더하게 해주면은 두 근의 합이 좀 이거 되죠. 오호, 그렇다는 얘기는 베타라는 값이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알파건 해결됐고, 이제 감마를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리함수,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하고 결과 y 값이 이렇게 좀 베타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이러고 좀 만나는 부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이제 알파가 소거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는 1 이렇게 처리되니까 x 값은 알파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요 값이 이제 뭐 감마다라는 얘기죠. 감마가 알파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라고 주어져 있군요. 그렇다면은 알파에다가 베타는 알파 플러스 1, 감마는 1인데 왜 베타를 쓰죠? 플러스 1,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준 부분들이 3알파가 되는데 이게 이제 15라는 얘기는 알파 값이 5라는 사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다음 이제 F에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라는 얘기는 F에 12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5,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큰 숫자니까 우리가 좀 A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fx 부분들이 x-5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요 구에다가 이제 11을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f11을 구하게 되면 이제 6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36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해서 결과는 41입니다라고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1. 2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 일단은 뭐 그래프하고 문제 뜻하고 연계시켜가는 부분이 좀 관심을 갖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 판단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알파 되는 거니까 평행선들을 좀 이렇게 긋는 거죠. 평행선들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개수. 근데 이제 뭐 개수가 3개라는 사실이 다른 곳에 긋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2개씩 형태가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A, B에 해당하는 지점에 이제 알파든 베타든 뭐 한 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 되죠?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파라고 놓게 되면 다른 곳은 베타야 되니까 뭐 2차 함수 형태 2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간 무리함수에서는 뭐 y 이퀄 x랑 더 만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2차 함수 파트 부분이 좀 만나는 이런 형태에서 만나는 좌표가 베타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하고 주어진 조건하고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되는 뭐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식을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또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점검해 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gx를 주어져 있습니다. a보다 작을 때 유리함수, a보다 클 때는 평행이동하는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죠. 모양은 좀 유지해가면서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개인 곳이 이렇게 좀 범위가 주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x-a에 b에 x-a 해주면 -a에 플러스 ab 이렇게 처리해서 ab 요 부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좀 결정돼야 되는데 뭐 점근선 a가 양이라서 이 부분 해결되어 있는데 b 값이 마저 이렇게 양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a보다 작은 쪽이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게 되면 아주 작은 값까지 계속 나와야 되는데 -8 이하도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얘기는 b 값이 양수면 안 되고 b 값은 이제 음수해야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좀 이해해서 풀이해달라 이런 게 우선적으로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이제 그려서 처리해 가야 되는데 정분선 A가 일단 양이니까 처리해 주면 되겠고 B 부분들 근데 음수값이 좀 큰데요. B 부분 이쯤 놓을까요? B 부분들 이렇게 좀 놔서 그래프를 일단은 A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쪽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 평행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거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A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그려야 되는데 점근선을 그려야 되니까 점근선을 좀 표시를 해볼까요? -A만큼 이동하면 이게 점근선이 되겠고 2A만큼 이동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B 플러스 2A 이런 형태의 점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요? 2, 4, 4분면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좀 그려가야 되는데 A보다 큰 쪽 그려가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다가 이쪽에 가다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요.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최종 그래프 모양이 얻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되죠? y는 이꼴 k 이렇게 좀 그거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좀 만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중간 분에 이렇게 부분에서 이렇게 좀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위쪽 가면 이제 하나 만나고 아래쪽 하나 만나는데 하나 만나는 범위 자체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나는 범위가 주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어진 부분들이 이게 좀 k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k 값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나는 이 지점 이렇게 되는데 이게 -8, -6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연산을 좀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b 부분들은 그러면 자동으로 나왔는데요. b 값은 되죠.
B값은 벌써 마이너스 6입니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좀 대입해야 되는데 GA라는 부분들은 그럼 이제 F 그럼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2A 이럴 때 이 함수값이 되는 거죠. 주어진 식이 X-A분의 BX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었는데 그럼 A분의 2AB 더하기 2A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2배의 A 더하기 B 처리된 부분들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에다가 B 값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A 값은 2입니다라고 결과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K 값도 나오는데요. B 값 마이너스 6에다가 4니까 마이너스 2에서 처리해서 B 값마저도 좀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좀 이해하니까 해결이 좀 되긴 되는군요. 자, 이제 문제에선 잊었습니다. GA-B 플러스 K A-B 플러스 K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A하고 K 값은 소거가 되니까 G 그럼 6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G6을 구하라는 얘기는 F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어떤가요? F6 플러스 A 플러스 2A 이런 형태에서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A 값이 2였으니까 F8 더하기 4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fx식 자체는 x-a b가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니까 8을 대입하면 6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8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4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그래프에 대해서 문제 그래프에서 이 주어진 식 하는 게 만납니다를 이해해가는 것 절차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B 값이 양수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음수되면 이거 좀 안 된다는 사실들부터 출발해서 B 값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분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려갔을 때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찾아간 거죠. 이렇게 여기 값을 찾아간 부분들이 또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좀 살짝 좀 이해해가는 과정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주어진 거 좌표랑 연결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 요소니까요. 제가 설명한 부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그래프를 좀 다양하게 좀 그려가가지고 문제 뜻에 맞게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연습하면 더욱더 훌륭한 풀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롱이가 쓴 일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쭉 일기가 나와 있고요. 기억 니을에 해당하는 이게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체험학습 가는 날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원역 거쳐서 간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수원역 가는 노선이 3개가 있고 거기서 민속한 4석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원역에서 민속한 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P에 해당하는 얘기는 처음에 가는 가지수가 집에서부터 수원역까지 가는 거에서 버스 노선 3개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4개의 노선에서 가는 거니까 P는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1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속촌에 갔고 모든 반께 인사하고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데 우리 반을 포함한 6개의 단체가 좀 와 있고요. 질서 있게 모였다 해서 먼저 입장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6개의 단체가 좀 입장하는 가지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 반은 뭐 제일 먼저 입장했으니까 나머지 단체들 가는 부분들 5팀이니까요. 5팩토리 이렇게 처리해서 12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이제 Q까지도 구해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즐길 시간이 돼서 전통놀이 그다음 전통시설, 그럼 놀이시설 있는데, 전통 6개, 놀이 6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건데, 각각 2개씩은 좀 선택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뭐, 셋, 둘, 둘, 하나 이렇게 셋, 둘, 둘, 셋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R 하게 되면, 놀이가, 개수 잊어버렸습니다. 6개, 4개 있었죠.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면, 한쪽은 그러면 또 몇 개죠? 네 개였나요? 4개에서 저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고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4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너를 좀 구경해야 되겠습니다. 654에서 6이 약분되니까 54 20 곱하기 6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35 1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120에다가 40 해주 120에다가 여기는 60이네요. 60 이렇게 처리되니까 180에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지수가 나왔고 이제 하나만 남았나요?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장터에서 10개의 메뉴 중에서 3개의 메뉴를 이건 메뉴 선택한 거니까 뭐 가볍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이게 S가 되는 거예요. S는 그럼 이제 10개에서 3개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19, 8 해서 3, 2 이렇게 약분되면 되니까 3에다가 여기는 4가 되니까 120까지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300에 420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420에 그 다음에 432가 되겠죠. 432에서 가지수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120, 180, 그 다음에 120에다가 또 12가 이렇게 있는 거죠. 300, 432, 예, 맞습니다. 432에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각각 경우 있을 해가는 부분들이니까 문장 주어진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읽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뭐 조합도 있고 순열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꼼꼼하게 읽으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를 gx라고 한다. 그러면 gx는 그러면 식이 x-m 분의 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알겠습니다. 두 학생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어진 부분들은 g에다가 이렇게 되나요? g라는 부분들은 y는 x 대칭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인데 원래 유리함수는 y는 x 대칭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평이동된 거죠.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고 y축으로 또 4만큼 이렇게 평이동 됐는데 이 결과가 그러면 x에 4-m 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또 다시 y는 x 대칭 이동돼야 되는 거니까 m값은 4라는 사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롱이 말을 이용해서 m값을 구해달라. 아이쿠 이거 y는 x 대칭이니까 그냥 뭐 n값 4 지금 풀이한 거를 이용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롱이 말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이렇게 구해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일단 뭐 fx 빼기 gx라는 식을 좀 구하게 되면 x분의 k 빼기 플러스 4는 어차피 또 소가 되죠. x-m분의 k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x의 x-m분의 kx는 또 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km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n 값이 또 4 됐으니까 x-m 분의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4k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자, 그렇다면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좀 처리해 주려면 fx 빼기 gx 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k 분의 1 처리해 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m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n값이 4인데 m을 쓰고 있었네요. 4를 좀 대입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4x 처리되니까 x값이 2에서 최소가 되겠죠. 2를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k 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4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약분 처리되니까 k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맞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계산 결과가 5분의 1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결과가 이제 5분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K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G9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그러면 GX 자체가 아까 평이동에서 X-M, X-M 값이 4였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K 값이 5였으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G9를 구하면 9 마이너스니까 5분의 5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고 또 더하기 해서 5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간단한 주어진 부분들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특이 항목에 좀 뭐가 있었나요? 평행이동식 세워가면 되겠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대칭성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돼서 나온 이 식인데 이 식 자체가 또 다시 주어진 부분이니까 y는 x가 이 모양처럼 돼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n 값을 얻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식 정립 좀 잘하고 식 정립 좀 잘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이차함수를 좀 만들어서 이차함수 최소다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처리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를 나중에 또 역수해서 또 이차함수 만드는 과정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수식 다루기를 좀 꼼꼼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전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롱다롱 포롱을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서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하십시오. 두 학생이 양쪽 끝에 선다. 그럼 양쪽 끝에다가 이제 두 학생을 좀 세우면 되죠.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1해서 둘을 좀 나열하면 되겠고 가운데 3명을 또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내용 2 곱하기 6 해서 1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학생이 이웃한다. 이웃하면 두 학생을 이제 묶어서 한 명 처리해야 되는데 둘이 또 자리 바꾸는 게 있으니까 2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전체는 4명이 되겠죠. 4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4 해서 48입니다 라고 풀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다양한 형태의 또 질문 던지나요?
그 다음은 세 학생이 이웃한다. 그러면 세 학생을 묶고서 하나 처리해주면 되고 나머지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 학생이 자체 내에서 나열되는 가수 3팩토리알 전체도 3명에서 나열하는 3팩토리알 처리니까 6 곱하기 6 해서 이번엔 또 36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웃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뭐 묶어서 처리한다라는 개념만 또 가지고 있으면 3번도 해결되겠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성별끼리 이웃한다. 아이쿠. 그러면 이웃하게 되면 이웃해서 자체 내에서 나열되는 3팩토리알, 둘이 또 이웃하는 2팩토리알, 전체 또 둘이 두 개니까 두 덩어리 또 나열해주면 되겠죠. 6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24입니다라고 또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또 있나요? 3명, 2명 중에서 3명을 선출하는데 모두 같은 성별로만 뽑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모두 같은 성별인 걸 빼면 되죠. 같은 성별인 걸 3명 뽑는데 여자가 셋일 수는 없으니까 남자 3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에서 또 9가지 구해가면 되겠죠. 조합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되네요. 모두 같은 성별로만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사건을 좀 생각해서 전체에서 모두 같은 성별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 내면 되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천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경우의 수 관련 문제였는데 뭐 간단한 내용들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리라 믿고요. 우리가 객관식 형태 부분들의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에도 같이 또 학습을 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